집에 가서 빨리 수능 확통 3개년 풀어봐. 그러고 얘기해. 그러고 얘기하면 돼. 봅시다. 정적분해 활용. 그 4시간 한 20분 날려먹었는데 잘 봅시다. 그냥 변명하는 거야. 저거 구구절절 해야 되는데. 봅시다. 정적분해 활용. 구분구적법 어렵게 안 나와. 어렵게 안 나와. 진짜 이것만 알면 돼. 자, 첫 번째. 이게 사실 구분구적법이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분구적법과 정적분과 굽수는 구분을 해야 돼.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과정상에서는 달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맞거든? 근데 교육과정상에서는 구분을 했으니까 나도 구분을 할게. 구분구적법은 뭐냐면 정적분의 정이야. 정적분의 정이다.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급수지. 급수야. 계산까지 급수로 완벽하게 끝내야 구분구적법이야. 만약에 구분구적법이 들어가잖아. 구분구적 하나만 진짜 믿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만 장기고 확정이야. 시험법은 장기고 확정이야. 맞아? 확정. 운양고도 확정이고. 진짜 운양고 장기고는 도대체 애들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자, 진짜 내가 1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내가 뒤에 속도가 빠지는 학교는 가끔 봤어. 속도가 빠지는 학교는 가끔 봤는데 내가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서. 자, 봅시다. 구분구적법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이게 구분구적법이 선생님은 함수로만 얘기할 건데 구분구적법 들어가는 학교들은 내신 대비해서 교과서 문제가 그지같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도형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해 볼게. 구분구적법은 순서만 좀 잘 지키면 돼. 순서만 잘 지키면 되는데, 자, 내가 뭘 하고 싶냐면 x는 a에서 x는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a에서 b를 n등분 할 거야. n등분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n등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a에서 b까지를 n등분 한 거니까 한 칸의 간격이 a에서 b까지 길이, 그게 b-a지? 걔를 n으로 나눈 게 되겠지. 이게 한 칸의 간격이 될 거니까 그걸 델타 x라고 쓸게. x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다시 요 한 칸의 간격이 델타 x가 될 거라고. 내 목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n등분을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지.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무한히 쌓아. 다시 이 직사각형 얘를 첫 번째 직사각형 S1, 두 번째 K번째, 그럼 얘가 N번째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직사각형을 1부터 N까지 쌓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이걸 아주 잘게 쪼개면 뭐가 돼? 선이 쌓여가지고 넓이가 될 거다. 이게 구분구적법인 거지. 이게 구분구적법의 원리야. 그치? 그래서 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분의 수열화라고 얘기한다고. 수열처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열화 시키고 싶은 거야. 수열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x는 a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x0, 0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x는 b를 xn,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다시 여기가 x0, 그래서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다시 첫 번째 직사각형 x1, 두 번째 직사각형 x2, k번째 직사각형 여기가 뭐야? xk가 되겠지. 그치? 이게 수열의 특징이잖아. 수열의 특징. 번호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이 sk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가로의 길이는 델타 x로 알아. 그럼 세로의 길이를 요 x는 k에서의 뭘로? 함수값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함수값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sk를 세팅하는 게 세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열화했어. 수열화했어. 그럼 xk가 뭐가 되냐면 a에서 몇 칸 온 거야? 한 칸이 x1, 두 칸이 x2잖아? 몇 칸 왔어? k칸 온 거겠네. 다시
델타 x를 k 칸 오거겠지. 이 델타 x가 누구야? 요거야. n분의 b 마이너스 a야. 그럼 내가 이제 sk를 세팅할 수 있겠다. sk는 뭐가 돼? 세로의 길이는 fxk라고 쓸게. 가로의 길이는 델타 x야. 이게 구분구조법이라고. 이게 구분구조법이야. 이제 저 식을 쓰면 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sk가 뭐가 돼?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가 뭐라고? a에서 델타 x만큼 k 칸은 뭐야? 이게 fxk지? 델타 x가 뭐라고? n분의 요거야. 이게 다 그냥 a, b가 다 숫자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숫자로 정리가 되겠지? 식도 주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하면 식이 나오고 극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급수 계산하는 방법인 거잖아. 그게 결국은 뭐랑 똑같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랑 똑같다가 구분구조법이라고.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식을 세워서 극한 계산하는 게 구분구조법이야. 그치? 근데 이게 수능이 안 나온다고. 수능이 안 나와. 교육과정에서 뺐다고. 교육과정에서 이건 출제 안 할 거야 라고 뺐다고. 그래서 이걸 내는 거지. 정적분과 급수만 내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있어. 다시. 사실 구분구조법은 도형이랑 더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래서 얘를 n등분해서 마치 원기둥 n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 원기둥 하나의 부피를 vk라고 해서 시그마 리미트 계산해서 푸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내신할 때 할게. 필요한 애들만 합시다. 그럼 정적분과 급수는 달라? 이거는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고. 이건 수능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그치? 정적분과 급수 뭐냐면 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로 할까? 요렇게 되어 있는 급수 계산을 정적분으로 바로 바꾸는 게 정적분과 급수인 거잖아.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의 a 더하기 요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b도 숫자고 a도 숫자니까 얘가 그냥 어떤 값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쓸게. n분의 p라고 쓸게. 그럼 여기도 n분의 p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정적분과 급수야. 정적분과 급수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적분과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분의 p야.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문제를 바꿀 거야. n분의 p가 밖에 무조건 있어야 돼. 다시 n분의 p가 바깥쪽에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 n분의 상수, 그러니까 그냥 n분의 1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n분의 1을 하나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된다.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 첫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전체를 바꾸는 거지. 다시 내가 안에 있는 전체를 xk로 두는 거야. a분의 n분의 pk. 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요 n분의 pk만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xk를 n분의 pk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n분의 k만 바꾸는 거. 제일 심플하게 xk를 n분의 k로 바꾸는 거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요것만 쓸 거야. 물론 저것만 쓰고 싶은데 저걸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거의 저것만 쓸 거라고. 미리 좀 얘기하고 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정적분과 급수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아까 수열화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거꾸로 수열을 정적분화 시키고 싶은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일반항 xk가 뭐가 될 거냐면 x가 될 거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가 변수다라는 거지. k가 변수잖아, 그치? k가 변수니까 그 k가 x가 될 거야. 다시 수열화거든, 수열화. 그럼 범위라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n까지야. x 0에서 n까지잖아. 그래서 x
제로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A 아래 끝이 될 거고 아래 끝이 될 거고 그치? xn이 b가 돼서 위 끝이 될 거야. 하나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델타 x가 뭐가 돼? dx가 뭐가 될 거냐? 뭐가 dx가 될 거냐? 미분소가 될 거냐? 결국은 이 dx 미분소라는 게 단위잖아. 단위, 간격이라고. 델타 x인 거지. 그럼 나는 이 델타 x가 뭔지를 계속 어떻게 찾을 거다?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x0에서 간격, 공차가 델타 x인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공차로 찾을 거라고. 얘는 공차로 찾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쉽게 할 거라 그랬지. xk를 내가 뭘로 세팅하는 순간, 뭘로 놓을 건지 세팅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나는 세 가지만 쓸 거라고. x0, x1, xn. 요것만 찾으면 돼. 자, 얘가 뭐가 될 거냐면 x가 될 거야. 다시. 얘는 xk는 x가 될 거야. 자, x0 변수 k야. k에다 0 집어넣으면 a지. 이게 뭐가 될 거야? 아래 끝이 될 거야. 아래 끝이 될 거야. 자, x에다가 k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n분의 p지. 내가 x1 찾은 이유 뭐 때문이야? 공차 찾으려고 찾은 거라고. 공차 d. 공차 얼마야? n분의 p인 거 맞니? 이게 델타 x인 거잖아. 이게 뭐가 될 거라고? dx가 될 거라고. 이게 dx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n. k에다 n 집어넣으면 a 플러스 p 나오는 거 맞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윗끝이 되는 거지. 윗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될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에 얘가 통째로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n분의 p가 뭐가 될 거야? dx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요걸로 풀 거야. 무조건 요걸로 풀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만약에 요거일 수도 있는 거지. xk를 n분의 pk라고 두면 똑같아. x0, x1, xn만 쓸 거야. 0 집어넣으면 자 다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지. 0이야. x1 집어넣으면 n분의 p야. n 집어넣으면 p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아래 끝이 될 거고 얘가 공차가 n분의 p인 거니까 dx가 될 거고 얘가 윗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0에서 p까지. 그래서 f에 a 플러스 p x 되는 거 아니? 아, a 플러스 p가 아니지. a 플러스 x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x가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x가 될 거라고. 그리고 n분의 p가 dx. 이렇게 나오겠다. 마지막 세 번째. 똑같아. 얘가 x가 될 거야. 똑같이 x0, x1, xn만 구할 거야. 0 집어넣으면 0이지. 1 집어넣으면 n분의 1이고 n 집어넣으면 n이야. 그래서 우리가 n분의 k로 xk를 세팅하는 이유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1이지. x는 xk를 n분의 k로 세팅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윗끝 아랫끝을 0하고 1로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 n분의 k를 치환하면 아랫끝은 무조건 0이고 윗끝은 1이구나. 워낙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공차가 얘니까 얘가 dx가 되겠지. 그럼 얘도 바꿔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니까 px가 되겠지. px가 되겠지.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가 돼. n분의 1이 dx가 되니까 p가 남아있거든. p가 남아있거든. 그걸 바깥으로 뺄게 이렇게. 얘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꾸나 이렇게 바꾸나 이렇게 바꾸나 세 개가 다 같다라는 거잖아. 이게 정적분과 급수의 결론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심화 과정을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얘네 둘은 무슨 차이야? 얘네 둘은 무슨 차이지? 그냥 여기가 정적분의 급수가 시험 대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뭔가 얻어가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얻어가자고. 이 둘은 무슨 차이야? 평행이동 완료지. 이렇게 너네가 수능의 의도가 이런 거라고.
요거를 줘. 요거를 줘. 그럼 아 이거는 얘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어디서든 떠올 수 있어야지. 그럼 얘는 이 둘은 무슨 관계지? 혹은 요 둘도 마찬가지지. 그치. 확대 축소지. 결국은 뭐냐면 치환적분이야. 치환적분이야. 여기 있는 a 플러스 p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p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될 거고 맞아? 그럼 이 둘은 정확하게 뭐지? x 대신에 px 집어넣은 거잖아. x축으로 p배 축소지. 그치? 그러니까 p배 차이 나잖아. p배 차이 나네.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이유는 이게 다 우리 앞에 교육과정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적분과 급수는 이게 다야. 지금 내가 칠판에 써놓은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고. 내가 진짜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 이제 넓이랑 부피랑 속도가 속도는 정말 그냥 담백하게 설명할게. 왜냐면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이미 수투에서 다 하고 온 거기도 하고 수투에서 다 하고 온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부분만 알면 되니까. 근데 내가 넓이 쪽에서는 살짝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넓이만 좀 잘 보고 가자. 세 번째, 넓이. 넓이에 대해서는 그냥 이 넓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투랑 달라. 수투는 넓이 문제 자체가 중요해. 왜냐면 너네 비율 관계를 깨고 싶어가지고 적분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넓이 문제로 낸다고. 근데 심화미 적분은 달라. 심화미 적분은 그냥 넓이 문제를 주는 이유가 정적분을 그냥 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넓이 선생님이 계속 정적분을 좀 먼저 얘기해 볼게. A에서 B까지 fx dx.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호를 갖는 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상황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는 fx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x는 a에서 x는 b까지를 뭔가를 보고 싶어. 우리가 넓이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지. 넓이는 무조건 양수. 뭐 0일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넓이가 0을 스퀘어니까 면적이니까 나 s라고 계속 표현할게. 그래서 내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할게. 이제부터 나랑 S는 무조건 양수야. 넓이로 표현하면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정적분은 뭐가 되지? A에서 B까지 정적분은 S1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지. 정적분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S2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나는 이게 너네가 먼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게 먼저가 됐으면 좋겠다고. 왜? 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래서 저걸 좀 생각한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절대값 fx가 되면 절대값 fx dx가 되면 우리가 함수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게 절대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S1 똑같으니까 절대값의 정적분을 마치 뭘 구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 그래서 반대로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정적분 적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정적분 적분이면 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S1 더하기 S2가 되겠지? 그래서 요 과정을 좀 먼저 잘 떠올렸으면 좋겠다. 요 과정을 먼저 잘 떠올려서 넓이가 아니더라도 정적분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파트니까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넓이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우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우리 y는 fx가 있고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해볼게. 아니 이렇게 볼까? y는 gx가 있어. 그래서 내가 둘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둘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무조건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정확한 적분값이 나오는 거지. 위에서 아래를 빼야. 핵심은 적분이잖아. 적분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다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항상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빨리 교점 찾는 거에 좀 체크를 할 거고 내가 요거 때문에 좀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지. 수투에서도 y축하고
x는 fy하고 y는 a, y는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고. 인테그랄 fy dy를 하면 돼.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라 그랬어.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평행이동에도 넓이가 달라지지 않고 대칭이동에도 넓이가 달라지지 않으니 무조건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야? y는 x 대칭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 거야. y는 x 대칭이동 시켜서, 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지? 얘가 x축 y는 fx,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 y 대신에 x니까 x는 a, x는 b가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에서 b까지 fx dx가 되겠지. 다시 a에서 b까지 fx dx, fx가 뭐랑 똑같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y dx지. 똑같은 표현이지. 그럼 얘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dy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가 fy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어색함이 있으면 안 돼. x를 y에 대해서 적분해달라? 빨리 이렇게 바꾸라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생각을 할 거야.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조금만 오버해서 설명해 볼게. 자, 이렇게 있어. 내가 a에서 b까지 fx dx, fx를 적분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y를 적분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y가 뭐야? y가 요 길이지. y y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선이 쌓여서 넓이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y라는 선이 쌓여서 넓이가 된 거야. y를 쌓으면 넓이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음함수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넓이 구하래. 저 함수랑 x축이랑 x는 a에서 x는 b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얘기했잖아. y를 쌓으면 된다고. y를 쌓으면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 정도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어. y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적분하면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 매개변수 방정식이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 fx랑 저 함수, 저 곡선이랑 x축이랑 x는 a에서 x는 b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y를 적분해야 된다고. y를 적분해야 된다고. y가 누구야? gt잖아. gt를 적분할 거라고. 맞아? 해보면 천천히 가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 잘 봐봐. 이거 내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넓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정적분 얘기라고. 정적분 얘기야. 나 지금 정적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얻어갈 수 있게 지금 하려고 지금 용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라고. 수업할 때 이거 넓이로 바꿔봐. 얘가 이 곡선이 x축이랑 x는 a랑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럼 나 뭐 할 거라고? a에서 b까지 y를 쌓을 거라고. 저거 해야 되잖아. y가 뭔데? gt야. t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될 건데? 찾아야지. 여기 있잖아. 미분해야지. 양면 미분해. dx는 뭐가 돼? f't dt인 거 맞니? dx가 뭘로 바뀌어?
뒤로 바뀌는 거 맞아? 여기 적분 구간 A에서 B 뭐야? X는 A에서 X는 B잖아. 저건 뭔데? T에 대한 식이잖아. 적분 구간 바뀌어야지. A, B가 뭘로 바뀌어야 돼? 얘가 A고 얘가 B라네. 그럼 얘가 A가 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 A가 되는 T 값이 있겠지. 그걸 FT1이라고 써보자고. 마찬가지로 B가 되는 T 값도 존재하겠지. 그걸 T2라고 하면 그걸 T1에서 T2까지 적분해야 돼. 뭐가 됐어? 부분적분 된다. 곱에 대한 적분이잖아. 저렇게 바뀔 거라고. 이게 교육과정에서 1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내지. 왜? 다 가르쳤다니까? 다 가르쳤다고. A에서 B까지 YDX로 다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게 킬러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야. 킬러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래. 너네가 배운 걸 가지고 바꿔나가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넓이를 그냥 단순하게 넓이를 생각하면 안 돼. 넓이랑 적분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야. 넓이랑 적분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음함수 표현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 가지고 적분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가 들어가는 학교가 저거까지는 이제 넓이가 안 들어가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하는 두 가지는 안 들어가는 학교가 다야. 여기 지금 다 안 들어가. 운유고 빼고, 운유고만 내가 지금 시험 범위를 몰라. 간 아직 운유고 시험 범위 말 안 해주셨지. 운유고는 말 없으신 거 보면 끝까지 들어갈 것 같아서 운유고 빼고는 지금 다 시험 범위 안 들어가. 다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할 거야. 우리 지금 나 수능 수업하는 거지 내신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할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 부피. 이건 근데 너무 껌이지. 이건 진짜 너무 껌이. 내가 그냥 문제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 한번 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선을 쌓으면 넓이야. 라인을 쌓으면 넓이 스퀘어가 될 거라고. 그러면 부피는 뭘 쌓으면 돼? 면적을 쌓으면 되는 거지. 면적을 쌓으면 부피가 될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될 거냐면,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지. 그림 갑자기 막 무섭게 y는 fx 이렇게 줘. 이렇게 준 다음에 요 함수값을 한 변의 길이로 갖는 정사각형을 주거나, 혹은 정삼각형을 주거나, 혹은 반원을 주거나, 셋 중에 하나지 뭐. 어쨌든 이런 도형을 만들겠대. 막 도형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만들겠대. 그랬을 때 부피를 구해줘 라고 하면 구간을 주겠지. A에서 B까지. 그럼 그냥 적분할 거라고. A에서 B까지 단면적을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 단면적이 셋 중에 하나라고. 정사각형이든지 정삼각형이든지, 뭐 이등변 삼각형을 줄 수도 있고 반원이든지. 그치?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이니까 y제곱, 정삼각형이면 4분의 루트 3 y제곱, 반원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y인 원이 될 테니까, 반원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 2분의 1 y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이게 다야. 심지어 그냥 그렇게 막 계산이 어려운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라서 별거 없는 거고. 다섯 번째, 속도는 뒷부분의 속도는 내신에 빠진 학교 많이 봤는데 수능에 나와도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설명할게. 위치함수. 다시 좌표평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좌표평면에서 위치함수가 xt, yt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xt, yt라고 주어져 있어. 우리 다 했어.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속도의 크기, 속력을 세팅했지? 속력이 뭐였냐면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원점으로부터 속도 저 점까지의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벡터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심화 미적분 적분 파트에서도 요거 가지고 나오는 거 딱 하나인 거지. 이동거리. 이동거리 딱 하나 나와.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누구를 적분한 거야? A에서 B까지 이렇게 써볼게. T는 A에서 B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A에서 B까지 속도를 적분해달라는 거였어. 속도를 적분해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이게 속도잖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적분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루트 안에 뭔가 지저분하면 적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서 루트 없어지겠지? 라는 생각 갖고 풀 거라고. 그게 아니면 계산 못해. 그럼 그냥 계산 문제에서 알아서 만들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파생이 된 게 뭐가 있냐면 y는 fx라는 함수의 혹은 곡선의 길이, 다시 x는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야.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점 P의 위치를 xt, yt 이렇게 좌표화 시키잖아. x좌표, y좌표.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함수 위에 점이 움직이고 있겠지. 그럼 내가 x는 a에서 x는 b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건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랑 똑같을 거라고. 다시, 곡선의 길이를 뭘로 생각할 거야?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좌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위치야. 저 점의 위치라고. 그럼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한 거라며? 다시, 속도의 크기를 적분한 거라며? 속도는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럼 저 점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1,f'x가 되겠지. 미분한 거라며. 그치?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되겠어?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루트의 제곱의 합이라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f'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 곡선의 이동거리는 A에서 B까지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이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겠거니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다시 1에다가 f'의 제곱을 더한 게 완전 제곱식이겠거니. 그럼 여기도 제곱이지.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내가 세팅된다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니? 얘가 a 빼기 b의 제곱꼴로 세팅이 됐는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더했던 a 곱하기 b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거기다 1을 더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라고. 이런 거 염두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계산 못해서 그래. 계산 못해. 그래서 원래 이게 벡터 때문이거든. 내가 오늘 이따 아까 잡소리를 많이 해서 길게 얘기 안 할게. 이게 원래 이 파트가 기하 벡터 있었어. 선생님 때는, 나 때는 확통, 기백, 미적을 다 했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 그냥 수리 가형에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벡터, 확통이 다 나와. 30문제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백 안에, 기백을 하면 당연히 적분을 할 줄 아니까 이게 기백에 있었는데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기하 벡터를 하는 애들이 심화 미적분을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적분을 못 하니까 이게 미적으로 빠졌어. 난 이게 진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돌대가리들이야 진짜. 이게 적분이 들어갔다고 적분이 들어가니까 적분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 철저하게 벡터거든. 근데 우리가 벡터를 모르니까 공식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만 부탁을 했었어. 이 얘기야. 속도라는 거 있잖아. 속도가 좌표로 표현이 됐어. A, B로. 이게 벡터라고. A, B라는 벡터가 위치 벡터라고 표현을 해서 무조건 출발점이 원점이고 얘가 도착점이야.
화살표의 도착점이라고. 그래서 요게 벡터야. 이게 벡터야. 이게 지금 속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크기라는 게 뭐겠니? 이 길이겠지. 이 길이. 이 길이가 뭐라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될 거라.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아무것도 외울 게 없다고. 그래서 벡터를 배운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벡터를 배울 수밖에 없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론은 이게 다야. 내가 역함수에 대한 이론 설명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그건 이따가 324번 문제 풀 때 할 테니까. 그리고 봐봐, 내가 오늘은 막 내가 일찍 보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 요거를 지금부터 풀 거야. 우선 요거 3개 먼저 할게. 이거 3개 먼저 잠깐 하고 요거 풀고, 얘 다 질문, 이거는 그냥 다 같이 보고, 이거 지금 나랑 바로 보자. 나랑 같이 보고, 얘는 질문만 받을 거고, 요거 질문 받고 요거 2개 풀 거거든. 그리고 클리닉을 할 건데, 만약에 나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야. 정적분의 활용이 시험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거 수능도 안 볼 거야. 수능도 안 볼 거라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좀 불필요해. 그러면 오늘 클리닉 미리 줄게. 오늘 클리닉 미리 줄 테니까 차라리 클리닉을 풀어. 클리닉을 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좀 고민하고 있다거나 뭐 그게 아니면 풀면 되고. 그러니까 운양고랑 장기고만 해당되는 거야. 운양고, 장기고. 운양고, 장기고는 내가 수능에 무조건 안 볼 거면 클리닉 풀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한번 봐볼 거면 봐도 좋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봐도 좋고. 그래서 지금 43, 45, 46 3개만 좀 잠깐 같이 볼게. 저 3개만 같이 봅시다. 봅시다. 정조분과 급수는 진짜 그냥 어떻게 나와도 계속 계산만 잘하면 되게끔 나올 거야. 지금 fx가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 계산해달래. 계속 얘기하지만 n분의 1이 밖에 있어야 돼. 지금 n분의 1 밖에 있지. 그래서 이걸 사실 맨 뒤에다가 옮겨놓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놔볼게. n분의 1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풀면 돼. 우리는 항상 f 안에 식 안에 있는 것 전체를 xk로 바꿀 거야. 다시 식 안에 있는 n분의 2k를 xk로 바꿀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다? 나중에는 x가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딱 3개만 찾을 거야. x0, x1, xn. 초항, 공차, 마지막 번째 항만 찾을 거라고. k에다가 0 집어넣는 거야. k에다 0 집어넣으면 0. 얘가 아래 끝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n분의 2가 되겠네. 이게 뭐가 될 거라고? 이 차이가 n분의 2인 거잖아. 그게 dx가 될 거라고. k에다 n 집어넣으면 2 되는 거 맞니? 이게 윗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얘가 x로 바뀌니까 fx가 될 거고, n분의 2가 dx가 돼야 되잖아. 난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해서 이렇게 바꿀게. 2 집어넣고 2분의 1 이렇게 빼면 2분의 1에 dx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래서 요거 적분한 거에 2분의 1 빼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 넘어갈게. 그래서 아주 쉽다고. 그냥 별거 없으니까 한 김에 그냥 한 번만 해놓고 가면 좋겠다. 45번도 봅시다. 내가 옛날에는 막 3가지 방법을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실전만 보면 되니까. 얘도 그럼 빨리 갑시다. 식 안에 있는 거를 바꿀 거야. 근데 항상 밖에 n분의 1이 있는지 체크하라고. 이게 n분의 2가 있지. 그러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된다고. 여기 xk로 바꿀 거야. xk를 1 더하기 n분의 2k로 바꿀 거라고.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럼 x0, x1, xn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에다 0 집어넣으면 1. 이게 아래 끝이 될 거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n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공차가 얼마야? n분의 2야. 그게 dx가 될 거야. 그렇지?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맞니? 이게 위끝, 아래끝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얘가 x로 바뀔 거잖아. x의 4제곱 이렇게. 아래끝 1, 위끝 3이야. 그리고 n분의 2가 dx가 될 거니까 이게 그냥 깔끔하게 dx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5분의 1에 x 5제곱 1에 3까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참 풀기도 난감한 문제가 나와. 근데 이제 이 얘기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투랑 다르게 심화미적분에서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계산 잘하라는 거야. 그래서 수투에서는 막 그래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심화미적분은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냥 담백하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익스포넨셜 2x 제곱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익스포넨셜 2x 이렇게 있으면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영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ln 2분의 1도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ln 2에서 그냥 ln 2까지. 그냥 적분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2x를 마이너스 ln 2에서 ln 2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냥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2x에 마이너스 ln 2에서 ln 2까지.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스텝 2도 그렇고 스텝 3도 그래. 여긴 스텝 3도 진짜 어려운 게 1도 없거든. 1도 없어서 다음 시간까지는 계속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야. 크게 어려운 게 없을 테니까 지금 요것만 풀어봅시다. 이게 지금 다 합해가지고 8, 2, 5, 13문제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35분 넉넉하게 40분까지 우선 잡고 좀 다 풀었다 싶으면 선생님은 그냥 빨리 풀 거거든. 빨리 질문할 거거든. 그래서 질문 받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만약에 나는 클리닉 하고 싶다 하면은 클리닉 풀어 가져와서 받아가.